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 올라서 334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거의 1%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또 다시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4년 2개월 전에 3316을 찍었었는데 어제 이제 경신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3천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8천억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어제도 2조를 팔았는데 오늘도 1조 넘게 팔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보시면 S&P 500 지수는 0.3%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거의 한 0.5% 가까이 빠지면서 다우가 좀 약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면 굉장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심했어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봤었는데 본장에서 더 올라가지고 네, 거의 36% 상승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도 정말 놀랬고요. 이런 AI 쪽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특히 뭐 매출 쪽 성장이 뭐 77%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참 과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근데 보면 너무 좀, 네, 과격하긴 합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시놉시스, 이런 회사는 거꾸로 36%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의 기대 못 미치면, 이렇게 많이 빠지고요. 또 이렇게 기대를 뛰어넘으면, 네,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이렇게 좀 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라클뿐만 아니라 어제 보면 뭐 브로드컴도 거의 또 10% 가까이 오르면서 브로드컴도 사상 최고가 뚫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다시 거의 4%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들도 있었던가 하면 또 애플이랑 아마존 같은 회사는 많이 빠졌어요. 3%대 빠졌으니까 뭐 조금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꽤 하락이 컸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7 발표하고 보면 항상 근데 애플은 요새 보면 신제품 발표하고 그럴 때 약간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애플은 현금 흐름이라던가 이런 실적 같은 거는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이미 좀 코카콜라 같은 일종의 좀 뭐랄까요, 네, 가치주 쪽 성향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성장 AI 쪽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애플이 빠지긴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또 그 지표상으로 많이 빠지면 또 살만한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애플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네, PR 보면 조금 아직도 비싸긴 해요. 28배 뭐 이 정도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아마 25배 정도의 접근을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매수할 만한 그런 또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이 이렇게 좀 종목별로 이렇게 엇갈리는 바람에 그렇게 뭐 지수 자체는 오르지를 못했어요. 나스닥 거의 보합에 이렇게 머물렀고 그렇지만 이제 AI 쪽에 여전히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는 좀 잘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미국 주식이 빠지는 건 아니라서 계속해서 그래도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서 S&P 500으로 봤을 때 올해 뭐 잘하면 뭐 한 7천까지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예측도 있는데 뭐 지금 6,500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봤을 때는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제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2달 동안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지겨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상승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60일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60일선에 이제 거의 이렇게 닿으면서 이렇게
60일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과연 이번에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정책적으로 다시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거의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50억 기준에서 10억으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50억으로 원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굉장히 이제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38.5%죠. 38.5%로 된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38.5%도 기존의 이제 최고 세율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로 가면 이제 49.5까지 갔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아지는 거는 맞지만은 38.5%가 여전히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보다도 높은 세율이라서 이런 대주주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소득세가 38.5로 된다 그러면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25% 이소영 의원이 그렇게 제 얘기를 하고 있죠. 27.5% 지방세 포함해서 27.5% 정도가 된다 그러면 꽤 네,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당이 많이 늘어날 거고 배당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이제 PBR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증시들을 보면 PBR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아요. 우리 증시는 굉장히 낮은, 세계적으로도 이제 저평가됐던 그런 증시였는데, 그래도 요즘 지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1.1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1.1도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일본만 해도 뭐 1.5가 넘고요. 뭐, 대만이 두 배가 넘고요. 미국 같은 데는 뭐 S&P 같은 경우는 뭐 4, 5배씩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PBR 1.5배 이런 거를 좀 목표로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PBR 1.5배까지 간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한 4,70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좀 개혁이 이루어지면 코스피가 4,70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목표일 뿐이고 실제로 이게 달성이 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가지고 이런 세제 개편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지금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던가 뭐 이렇게 중복 상장됐던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뭐 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목표는 그렇게 잡을 수 있고 또 기대감을 그렇게 지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종목들 좀 보시면, 일단 방산 좋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1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4% 가까이 올랐고요. 이거 사상체육가가 103만 원이니까 다시 또 뭐 이렇게 사상체육가 뚫고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산이 뭐 실적도 당연히 좋지만은 지금 국제 정세가 네,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폴란드 쪽에서도 또 네, 그 러시아 드론 뭐 격추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방산이 이렇게 주도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보면 또 조선도 좋았어요. 조선도 보면 한국조선해양도 2% 상승했고요. 현대중공업 2.5%, 하나오션도 1.7% 상승하면서 조선, 방산 이쪽이 좋았고 원자력이 조금 힘을 못 썼네요. 두산에너빌리티는 6만 원을 계속 뭐 지키고는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평행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2%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도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했고요. 하이닉스도 1% 정도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좀 아침에 더 좋긴 했거든요. 네. 고가가 31만 5천 원까지 가면서 하이닉스가 좀 상승을 많이 하나 했는데, 뭐 결국에는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하이닉스도 고점을 이렇게 뚫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이닉스 목표가 보면 40만 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AI 이런 랠리가 계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좀 고점을 경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또 좋다 보니까 SK 지주회사들도 좋아요. 특히 이제 SK 스퀘어가 바로 영향을 받아서 SK 스퀘어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삼성물산 같은 삼성 쪽 지주회사도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오늘도 뭐 어쨌든 1%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은 저번에 고점 돌파 이후로 이틀 연속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또 계속해서 매수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9월 8일부터네요. 아니면 9월 5일 요때 하루 정도 팔고 9월 2일, 9월 달 들어가지는 외국인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 목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좀 투자가 들어오다 보면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